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국 정찰기 영공 침범 주장은 긴장고조 행위며 비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긴장고조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국 정찰기 영공 침범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as always, remains committed to safely and responsibly flying, sailing, operating anywhere that international law allows and alongside our allies and partners. I just don't have anything more to say on those comments or those threats coming out of North Korea. We operate responsibly and safely in international waterways and airspaces wherever we can. 국무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긴장 고조 행동으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주장과 미국 정찰기 격추 위협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외교를 통한 관여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I would just say that we would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escalatory actions and again call on it to engage in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reiterate our interest in dialogu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We've made that clear on a number of occasions and unfortunately they have refused to engage in a meaningful way. 앞서 북한은 10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와 U-2S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동해와 서해상을 비행하며 공중 정탐 행위를 하고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공군 전략 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합참이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허위사실 주장이며 미군 공중감시 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 활동이라고 반박하자 다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국방성이 주장한 영공 침범에서 말을 바꿔 미군 공군 전략 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상공을 침범했다면서 위협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여전히 수행할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say this is an issue that came up in our conversations in Beijing when the Secretary traveled to Beijing to meet with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hina can play a role if it chooses to in helping convince the DPRK to take de-escalatory actions, and we will continue to urge them to do so. 밀러 대변인은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에서 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 회담에 대해서는 미리 밝히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외교 활동에서 자주 제기하는 문제라면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AP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나토 회원국들이 지지를 표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회원국인 네덜란드 외무부는 10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네덜란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사고와 긴장 고조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외무부도 지난 몇 달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데 대해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4개국의 확고한 지원은 인상적이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다음 주 미한 핵협의 그룹 NCG가 공식 출범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한 양국이 NCG 회의를 통해 북한과의 핵 충돌이 벌어질 경우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에 대해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미국의 진지함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미한 정상의 합의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차관급으로 NCG가 출범하는 것은 양측 모두 이 문제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n my opinion, the significance of the meeting is that it comes so quickly after the presidential summit and the adoption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in April. This demonstrates that the United States takes very seriously its pledge to work closely with South Korea to strengthen the bilateral extended deterrence relationship. 한국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자산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 방안 등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 방식과 정보 공유 수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북한과의 핵 충돌 가능성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도 NCG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ay quite frankly that if North Korea were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S. or its allies, this would mean the end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so we would have to have a discussion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as to what that means. Would we use nuclear weapons to end the regime? Would we use conventional weapons? But I think it will be an important moment for the two countries to truly discuss the possibility of nuclear conflict with North Korea and what that would mean for their combined conventional military options and for the pos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if necessary, responding to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핵협의그룹의 한계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며 그런 만큼 한국 측의 자체 핵무장 열망을 잠재우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However, it does not address any of the underlying problems or issues that are driving the current tit-for-tat escalation or tit-for-tat spiral in the U.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The big question is, how much time does this buy South Korea in feeling like it doesn't need to pursue a nuclear weapon? 이런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이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하는 한미 확장 억제에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최근 공개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인권법은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며 북한의 폐지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스위스 등 일부 국가가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실시된 한국에 대한 UPR 심의에서 북한 인권법을 도발적,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며 모두 폐지를 권고했었습니다.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자국의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를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입니다.
한국통일부가 10일 하나원으로 불리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개소 24주년을 맞아 하나원 본원시설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 수요를 중심으로 정착 지원책을 설계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한편 탈북민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통일부는 올해 한국으로 입국해 하나원에 입소한 20대에서 30대 여성 탈북민 3명과 취재진과의 인터뷰도 주선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합법적 신분이 주어지지 않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강제 북송의 두려움으로 한국행을 결정하지 못하는 탈북민들이 중국에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의 안보와 경제협력 증진 관련 4건의 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지원금 정보 웹사이트와 주한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전략 도상 연습에 10만 달러, 안보 분야 여성 역량 강화에 7만 달러, 2023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경제 계획 추진에 20만 달러, 여성 기업가를 위한 아카데미에 5만 5천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 계획의 대상은 연구 교육기관과 비영리 비정부기구들이며 오는 17일까지 지원할 수 있고 안보 분야 여성 역량 강화는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들 기구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정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주최하고 공공외교를 심화하며 한국 여성 기업인들의 역량 강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포함했습니다. FAO는 10일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2022년 평균 이하의 농업 생산량에 따른 지속적인 경제적 제약을 고려해 북한 내 식량 안보 상황이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관측된다며 북한을 17년 연속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에 대해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VOA에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북한 농업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농업 장비와 장기적인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앤드류 나치오스 전 미국 국제개발처 처장도 VOA에 북한인 농지 면적이 전 세계 5번째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매우 낮고 비효율적인 집단 농업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집단 농장 체제를 민영화하고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